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이병찬입니다. 혹시 지금 좀 많이 지체된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여기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저희랑 연세대학교 강건욱 교수님 팀 그리고 키스트의 권호경 박사님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과제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키스트 자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 하는 연구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핵융합로고요. 우리나라에는 K스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이제 핵융합 반응로가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 거기에 대응하는 소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제점이 여기 있는 중수소, 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요 고에너지의 중성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게 어디에 뭐 사방으로 다 튀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요 아래 재터리 같은 분야인데요. 디버터라고 하는 요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스커트 같이 되어 있는 데인데요. 얘네만 떼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를 다시 떼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화살표가 된 데가 이제 주 타겟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눈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눈금이 블럭 하나인데요. 이 하나를 이제 우리가 모노블럭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쿨링 파이프에 꿰어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걸 다시 카세트 하나로 만들고 다시 둘러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요 모노블럭 하나 떼서 그 중에서도 요 주로 중성자 그리고 플라즈마를 맞는 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자 요거는 플라즈마를 모사한 열속, 강한 열속을 오래 맞았을 때 주기적으로 맞았을 때 이제 깨지는 것들인데요. 저희는 여기 이제 중성자 그리고 뭐 플라즈마 맞는 그거를 전산 모사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8mm 이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10mm 이내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아직 마이크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에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 이런 기계적 성질 조사를 많이 맞았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조직이 이렇게 계속 변하거든요. 이런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이런 미세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가 현실적인 그런 물성을 주는데 조사를 많이 맞다 보면은 시스템이 작으면은 미세 조직 정보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성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사를 맞으면 물성이 좋아지는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큰 스케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라지 스케일 이런 분자 동력학 전사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테스트로는 한 100억 개 정도까지 샘플을 만드는 걸 했고요. 크기로는 가장 긴 부분이 1마이크로 정도 크기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런 전산 시편을 만들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상용 또는 오픈 소스에 있는 그런 프리 프로세서들 이런 게 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냥 다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싱글 프로세서, 뭐 싱글 코어용이었고 저희가 만든 거는 멀티 프로세서에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대충 이렇게 미세 조직,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죠. 보통 결정 립계들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저희가 80억 개까지 프로덕션 런을 했습니다.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실험에서 나온 미세 조직 모양들을 저희가 보고 그거와 유사하게 그레인들을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원자들을 채워 넣습니다. 원자들을 채워 넣은 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메인으로 다시 나누고 그걸 또 서브 도메인으로 나눠서 파일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요렇게 해서 파일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최대 키스티에서 노드 1500개까지 계산을 하는데 노드마다 64개 코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96,000개 코어가 돌아가는데 이전에는 싱글 파일로 만들어서 시리얼로 읽다 보니까 읽는 데만 뭐 한나절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계산 시간, 계산도 돌리기 전에 한나절이 날아가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병렬로 해서 1500개
코 1500개 노드를 쓰면은 인풋 파일을 1500개를 만들어서 얘를 동시에 읽는 거죠.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아서요. 그래서 1500개를 읽고 1500개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한 파일을 다시 코어에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파일을 노드 하나가 읽어서 얘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속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MPI IO를 써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대충 시간은 샘플 전산시편을 만드는데 한 80억 개를 만드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원자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인에 맞게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격자에 맞게 다시 나눠주는 그 시간이 이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코드를 다 짰고요. 그 다음에 고민이 됐던 게 큰 시스템을 돌리는 게 목표인데 보통 80억 개, 100억 개 또는 그 이상을 돌리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고 코드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피직스 같은 거를 거기서만 다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대충 스케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일상적으로 하면서 중요한 어떤 흔히 말하는 프루프 오브 컨셉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스케일, 저희가 마이크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길이 단위의 마이크로가 아니라 시스템 크기에서 계산 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대충 원자 100만 개 이내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피처들은 여기 다 있지만 디테일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거보다 더 큰 실제 프로덕션 런에 가까운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저희가 미디 스케일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풀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피처 기본적인 어떤 프루프 오브 컨셉트가 될 정도의 피처는 여기 다 있지만 충분한 이제 자세한 디테일이 다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눴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도 어떤 모델 스트럭처 실제와는 좀 거리가 먼 여기까지 갔을 때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방막 시편에 있는 그걸 그대로 따와서 같은 스케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트를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보통의 코드 개발을 위해서는 이 정도를 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액추얼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덕션 런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험과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를 계산해서 저희가 1500개 노드, 키스티 1500개 노드마다 64코어를 써서 원자 80억 개를 돌렸고요. 코어마다 원자 500만 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요. 블럭으로는 대충 이런 그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조금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결함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한번 중성자 조사를 크게 맞는 데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남는 결함들이 보이는데 어떤 데 보시면은 이렇게 링 같은 게 생기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블럭 1500개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우리가 이제 베이컨시 루프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움직인다든지 얘네들이 커져서 큰 덩어리가 생겨서 큰 결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 면은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른 그 결정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결정립 개고요. 요 결정립 개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중성자 조사 같은 경우는 이 결정립 개면이 디펙트를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남는 게 좀 적습니다. 아까 보신 것보다. 그래서 이런 개면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뿌리처럼 내려오는 것도 디스로케이션들이 생성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렵지는 않았는데 물론 코드 개발 과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코드도 저희가 다 개발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그런 인풋 아웃풋이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상용 코드에서 근데 하고 나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스텝을 돌리면은 이 정도 크기에서는 보통 한 150에서 200 테라 한 스텝에 정도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1000스텝 돌리면은 150에서 200 기가바이트 정도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1000스텝 돌리면 한 150 테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통 한 10만에서 100만 스텝 돌리면은 그걸 매 스텝마다 다 쓰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하고 듬성듬성 쓰는데 일단 쓴 다음에 이전을 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데이터가 너무 많고요. 그걸 처리를 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포스트 프로세서를 또 저희가 다 자체 제작을 했고, 또 하나 한 거는 그것보다도 이 많은 데이터를 다 쓴 다음에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쓰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쓰다 보니까 뭐 1000스텝에 한 번 쓰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잃어버리는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분석을 하면은 남는 거는 몇십 기가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산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코드 안에 분석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아직 저희도 엑사 스케일까지는 가진 못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가 있는 스케일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중간에 안 써버리면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고, 나중에 처리하는 건 더 힘들고 보유하고 있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분석이 어떤 것인지 미리 코드를 개발할 때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같이 코드를 개발해야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의 가장 핵심은 어떤 결과 분석을 하실 거냐를 코드 개발 전에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결정 구조에서 비어있는 부분, 몰려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다가 아까 말씀드린 루프 같은 게 생기는데요. 비어있는 부분은 요 초록색이고 빨간 거는 원자들이 더 끼어있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모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런 결함도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발생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이 끝나도 표면으로 빨려 나가지 않고 이렇게 남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성됐느냐,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대부분 흰 거는 빈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기 위치에 있는 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저희가 추적을 해내면 되는데 그 100개 정보를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없애고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은 스토리지도 적게 먹고, 나중에 어떤 가시화도 좀 편하고, 지금은 가시화도 작은 스케일에선 되지만 큰 스케일에서는 가시화도 안 돼가지고요, 좀 처리하는데 애먹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것들인데요. 여러 군데서 중성자를 맞았을 때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뭐 에너지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너지를 추적하다 보면은 어떻게 여기 이제 끓는 부분, 녹은 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도 다 원자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요게 1 마이크로 정도 깊이의 샘플인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한 100나노, 0.1 마이크로 정도만 떼서 보여드린 거고요. 요 뒤에도 다 원자가 있습니다. 뚫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션은 필요하지만 결과 분석엔 필요 없는 데이터를 계속 끌고 가니다 보니까 이제 용량만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들을 저희가 과거에는 포스트 프로세싱 해가지고 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중간에 온 더 플라이로 다 계산을 해서 필요할 때 계산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걸 하면은 상용 어떤 가시화 툴을 가지고도 다 가시화가 가능해서 훨씬 많은 데이터 어떤 빅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모든 거는 분석을 하고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데, 로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데이터만 쌓이고 또 중간에 유실되는 것도 있고, 특히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가시화를 해서 보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가시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많으면. 그래서 정확한 프로세싱, 데이터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그것도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원할지 처음에 생각해서 코드 짤 때 다 구현을 해야 코드 짤 때도 훨씬 편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도 훨씬 편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공학에서 보통 동시공학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이언티픽 컴퓨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다 여러 번을 이게 반복하면서 똑같은 거를 깨달았는데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는 조금 이런 걸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프립 그 다음에 메인 솔버, 포스트 프로세싱 다 자체 개발한 인하우스 코드로 계산을 했고요. 아직 좀 진행 중이긴 한데 결과가 그래도 조금 나오고 있어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